네, 매일 그대와 2부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부 마지막에 노래 제목과 다르게 음악이 나가서요. 2부 시작과 함께는 우리 8363님의 신청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먼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건강 OX 퀴즈 마지막 문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목 디스크라고 하면 스마트폰 사용이나 잘못된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목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만이 원인이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833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목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만이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8833번 문자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세 분께 기프티콘 빠방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이제 건강 팩트체크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잘못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은 바로잡고 꼭 알아야 할 정보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수술부터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앞서도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듯이요. 실제로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치료만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목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 단문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 100원이 부과되는 샵 883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그리고 댓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주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문자창으로 9038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목 디스크가 혈관을 막아 손저림이 있다고 하는데 시술을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시술이 필수인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디스크가 나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RI를 봤을 때 디스크가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는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라면 수술을 하시는 게 낫고요. 선생님이 시술을 추천하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환자 증상도 별로 심하지 않고 MRI도 심하지 않다면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선생님 추천해 주신 대로 시술을 하자고 하셨으면 증상이 꽤 심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MRI의 정도에 따라서 전문의의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9038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튜브 댓글 중에서도 콩나물찜님께서 C자형 경추 베개 목 디스크에 도움이 되나요? 하고 질문 주시면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북목 일자목 베개가 실제로 우리 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좀 됩니다, 그래도. 예. 뭐 이렇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목 자세를 똑바로 하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가 뜨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자세가 여러 번 바뀌기 틀어지고, 때문에 네. 예, 그 베개를 쓴다고 해서 이제 큰 뭐 어떤 증세 호전을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안 쓰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가성비를 따져봐서 네. 그 정도라고 하시면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네. 아주 비싼 금액을 지불하셔야 된다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콩나물찜님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요, 뭐 이렇게 시술 권유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술보다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치료 방법이 좀 있는 건가요? 일단 목 디스크 환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보통 10% 안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분 중에 1분 정도. 네. 그것도 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보통 첫 번째 치료로 저희가 트라이 해보는 게 신경주사요법이나 그다음에 핫팩 같은 물리치료 그리고 약물치료로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들을 해보시라고 하고 거기서 증세 호전이 없는 경우라면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시술 같은 거를 저희가 추천을 해요. 약물을 넣는 시술이나 내시경을 보면서 치료하거나 고주파 레이저를 쓰거나 하는
그런 치료들을 해보고 그런 것들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되죠. 그럼 결국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국 핵심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다양한 시술과 치료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가? 수술의 경우는 네. 치료의 핵심은 당연히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수술로는. 네. 근데 이제 시술의 경우는 그런 걸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부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고주파를 쏘거나 내시경으로 부분적인 감압을 해주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 주변의 염증을 줄이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 감압과 주변 염증 제거. 염증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신경을 디스크가 누르고 있는 건 그대로라 하더라도 네. 거기 감압을 해주고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게 되면 이 염증 세포가 막 자극을 줄 때는 통증도 심하고 저림도 심하시다가 네. 염증 세포들을 확 줄여주게 되면은 통증을 훨씬 덜 느끼게 돼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비수술 치료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핵심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무래도 치료를 시작하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게 언제 나아질까 이 질문이잖아요. 보통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경과를 지켜보라고 말씀하시나요? 교과서상으로는 6주에서 3개월이에요. 어. 6주에서 3개월을 치료해봐도 좋아지지 않으면 네. 다음 단계나 수술로 넘어가도록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꽤 기네요. 디스크는 그렇게 네, 짧은 쉽게 시간에 낫는 게 좋아지지 아니죠. 않습니다. 예. 네. 그러려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네. 목이나 허리 척추는 네. 수술은 무조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피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수술 치료를 하다 보면 뭐 어디까지는 비수술로 치료를 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도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추가적인 시술을 고려하게 되는 기준이라 함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6주에 3개월 정도의 네. 치료로도 비수술 치료로도 좋아지지 안 않으면 왔을 때? 전혀 네.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수술을 권하고요. 일반적으로 환자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호전은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아파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네. 이제 보통 첫 번째 시술로 저희가 약물을 넣는 시술을 해드리거든요. 그거에 어느 정도 반응은 있는데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고주파 레이저나 내시경 같은 시술을 저희가 권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제가 또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목이 뻐근하거나 아플 때 보통 인터넷으로 좀 스트레칭 방법을 찾아보곤 하는데 예. 사실 잘못된 걸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혹은 선생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아까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좀 안전하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스트레칭 방법들이 대부분 맞아요. 보면은 네. 예, 많이 맞고 환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도 보면 대부분 맞는데 가끔가다 틀린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많이 하는 스트레칭은 이게 깍지를 끼고 네. 목에 C자형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고 그 반대로 머리를 이렇게 눌러줘서 뒤에 있는 근육을 릴리즈 시켜주는 그런 스트레칭. 그다음에 이제 왼쪽 팔로 오른쪽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네. 이제 측면에 있는 근육들을 양쪽으로 다 풀어주는. 예예 그렇게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스트레칭들은 안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이 소리가 나도록 우두둑 꺾어줘야지 저는 시원해요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네. 그거는 전혀 좋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요? 그런 게 반복되면은 척추 뒤에 이제 후관절이라는 관절이 있는데 그게 퇴행성 변화가 되게 심하게 와요. 그런 소리로 해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네. 그다음에 목을 이렇게 깍지를 껴서 머리를 이렇게 컴프레션 하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그런 것도 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릴렉스 시켜주는 방법이면 스트레칭이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방금 어떤 스트레칭인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간단하니까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재발이거든요. 이게 다시 도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한번 나아졌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디스크는 네. 정말 재발을 많이 하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네. 디스크의 재발보다도 사실은 증상의 재발이 훨씬 더 흔해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트레칭들을 시간 날 때마다 해서 근육을 자꾸 풀어주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을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폰을 목을 숙여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통은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이게 사용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눈높이까지 올려서 목의 커브를 손상시키지 않고 스마트폰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주로 쓰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네. 모니터 밑에 단을 높여서 눈높이까지 높여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책상 높이가 낮고 모니터가 낮으면 팔을 기대고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그쵸. 거북목 자세가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높이도 높이고 모니터도 높여서 눈높이까지 높여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목에 부담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를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타이머를 써서 1시간마다 타이머가 울리면 바로 목을 스트레칭 해주고 허리를 스트레칭 해주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업무 시간이 긴 분들,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많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요즘 노트북 거치대를 많이 쓰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화면을 올려보는 것도 그거 되게 좋습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 디스크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통증이라던가 저림 증상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평소 자세와 생활 습관 그리고 치료 시기 놓치지 않는 것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1449님의 신청곡 김용빈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한 줄 처방전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평소 우리가 목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목 디스크를 예방하고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눈높이에서 보는 것. 그러려면 이제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예방하기 위해서 턱을 일단 당겨주셔야 되고요. 턱을 당긴 상태에서 눈높이에서 보는 것들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내셔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목과 허리 스트레칭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 건강을 위해서는 역시나 꾸준한 관리와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항상 우리 환자분들 건강은 챙기시지만 그래도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풀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보통 진료실이 아닐 때는 어떤 걸 하면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보통 네.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요. 저는 네. 진료실에 책도 많이 있고요. 아. 오디오도 있어서 그래서 음악 듣고 네. 책 보고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근데 이제 그건 다들 선생님들마다 다 틀린데 네.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은 동탄에서 소아과를 하시는 분인데 네. 환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루에 200명 이상을 보시는데 네. 그 동탄의 그 어머님들이 되게 액티브 하시잖아요. 그 동탄맘들이 추천하는 소아과 항상 1위예요, 그분이. 근데 우와. 그분은 진료실에 냉장고에 항상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을 놔둬요. 그라스랑. 그래서 네. 진료가 끝나시면 바로 폭탄주를 만들어서 한 잔 아이고. 드시면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네, 또 즐거운 사례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요. 혹시 나도 이 목 디스크 관련해서 증상이 있었나 하고 떠올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 꼭 기억해 두시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건강 OX 퀴즈 당첨자 발표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는요. 목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만이 원인이다 였는데요. 정답은요? X입니다. 정답은 바로 X였습니다. 자,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너무 즐겁고 편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마치 그 친구 집에 와서 놀다 가는 느낌인데요. 예,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도 나오신다고요. 이 섭외가 잘 안 되신 건지 다음 주도 또 나오라고 아유, 하셔서 아닙니다. 네. 예,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예고해 주실 수 있나요?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목에 대해서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허리에 대한 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선생님께 마지막 곡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추천곡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날씨도 좋고 하니까 제가 네. 항상 듣는 음악은 저녁 때 진료가 끝나고 듣는 곡들이라서 네. 되게 처지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좋아하는 신하위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 추천해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는 선생님의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